이를 위반할 시에는 2월 가세되었던 양도 차익과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격 분할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킴의 아이디의 지하리온 김종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세계 그룹에 계열 분리가 있으면서 기업 분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신세계 그룹의 사례처럼 기업 분할은 단순히 회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본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리스크 분산 등 기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분할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이 분할을 준비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업이 분할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사업 부문을 전분할을 이루고 싶은 경우에 분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각 사업 부문별로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지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또 하는 이유에는 순환 출자 구조의 기업들이 지주회사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도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빵 회사를 하나 두고 그 밑에 자녀 회사들을 여러 개 두면서 지배 구조를 견고해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핵심 사업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핵심 사업 부분과 비핵심 사업 부분을 모두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각 사업 부분 단위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핵심 사업 부분을 별도로 분할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핵심 사업 부분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특정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물적 분할은 분할을 해서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주식 100%를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간에는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은 새롭게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 법인의 주주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게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점이 있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가치 보유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 부분의 독립적으로 가치 평가가 용이한 장점과 함께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을 할 때 적격 분할인지 또는 비적격 분할인지에 따라서 과세 이슈가 많이 달라지는데, 적격 분할일 경우에는 세법상 이득이 좀 많잖아요. 적격 분할의 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살펴봐야 될까요? 적격 분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어야 하고요. 분할하는 사업 부분이 포괄적으로 양수도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법인이 80% 이상을 보유해야만 하고 사업 부분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의 80% 이상이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어야지 적격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격 분할의 장점 역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분할이라는 것도 결국 기존 법인의 사업 부분을 신설 법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금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을 적격 분할을 통해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자손 양도 차익이 당장에 나오지 않고 이연되는 장점과 함께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됐던 2월 결손금이나 고용증대세액 같은 세액 감면도 신설법인에서 계속적으로 승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도 좀 여러 개가 있죠. 엄격한 사업관리 요건을 두고 있고요. 분할 이후 3년간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야 하며 신설법인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월 가세되었던 양도 차익과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격 분할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기업 분할 용역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전기차 알루미늄 사업 부분의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었죠. 분할 대상은 전기차 알루미늄의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내용이었었고요. 분할 방식은 인적 분할이 아닌 이제 물적 분할로 기존 회사가 주식을 100% 취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할 기일은 이제 2024년도 1월 1일이었는데요. 주요 검토 사항에서 저희가 먼저 이게 적격 분할을 갖췄을지에 대해서 못 갖췄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었나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던 법인이어야 하지만 적격 분할이 갖춰졌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연도를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이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된 법인이었기 때문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를 하는 요건은 충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되지 않는 차입금이 있었었고요. 이 차입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에 한정하여 차입금을 승계하도록 세팅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채무가 존재했는데 딱 저희 사업 부분에 관련된 채무만 구분을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이전을 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내용이 조금 많았었죠. 그리고 신설되는 사업 부분에 이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가 3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반대도 있었었고요. 조직이 실질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분과 기존 사업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혼재돼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고용승계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좀 디테일한 상황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적격 분할 요건을 저희가 충족을 시키면서 여러 세금들을 좀 감면을 많이 받았었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됐던 양도 차익이 약 5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부가세 27억 원, 취득세 약 3억 원 정도를 감면받으면서 총 절세효과 37억 원을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사업 부분과 관련된 차입금만 승계를 해서 사업과 관련된 운영 자금만 한정해서 승계를 했다는 점,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을 분리하여 세액공제를 좀 유지했다는 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인원 유지를 좀 신경 써서 요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수집했다는 점,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요번 용역 사례는 37억 원만큼 세금을 절세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기업 분할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세무 검토가 필수적이고요.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 분할을 통해 의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무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 분할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킴앤아이디의 제아리운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분할을 하는 게 다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리를 할 때 어울리는 재료가 담겨야지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뚱맞은 식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 요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뚱맞은 식재료를 빼내면서 그 재료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요리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너무 좋은데. 잘하죠, 지세훈.